몇 년 전에요.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부산에서 재판을 했었어요. 재판을 하고 부산이니까 이제 기차 타고 KTX 타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TX 타고 올라오기 위해서 택시를 같이 딱 탔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호사님 애가 몇 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변호사님 비트코인을 2개만 사두세요 이러더라고요. 2개만 사래. 그래가지고 왜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뭐 하나면 하나, 10개면 10개지 왜 2개를 사려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님 그거 비트코인 2개 정도 갖고 있으면 애들 각각 결혼시키는데 결혼식 비용 정도 빠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비트코인이라고 있는 거는 뭐 알았는데 제가 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 딱 듣고 그 비트코인 가격을 딱 봤는데 어우 되게 비싼 거예요. 그때 그 비트코인이 얼마였냐면은 700만 원인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야 무슨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는 걸 7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냐? 그러면서 되게 비싸네. 그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생각은 아니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집 장가를 보내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얼마 합니까? 제가 별로 아직도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한 1억 간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애들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돈 들어갑니까? 우리 애들도 빨리 시집장가 가겠지 뭐 언젠가는. 아직은 어리니까 아직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몇 년 있으면 가겠죠.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딸내미가 내년 초에 시집 간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애도 걔네들보다 조금 어리니까 좀 있으면 가겠네. 요즘은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저희는 되게 싸게 했거든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웨딩 드레스도 되게 싼 거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 돈이 별로 안 들었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1억 정도 한다. 그러면 1억이면은 충분히 결혼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700만 원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10배 이상 올라갔던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알아둘 걸. 근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를까요? 저는 그게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블랙머니, 비자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자금 같은 거. 저기 PD님 제가 조금 전에 그거 보내드린 기사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가지고 우리나라 군인이 뭐 그걸 갖다가 했다. 혹시 그거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고요. 보세요. 북한의 비트코인에 넘어간 육군 대위, 우리나라 전장망, 이게 우리나라 뭐 컴퓨터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통째로 뚫릴 뻔했다. 근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4,800만 원 정도 했나 봐요. 이 비트코인을 육군 대위한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 대위한테 북한의 공작원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금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현금 같은 거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예 비트코인 가지고 이런 그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크립토 커런시 가지고 이제 뇌물 주고 뇌물 받고 뭐 상속도 피하고 뭐 마약이나 뭐 조폭이나 이런 자금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금성이 담보되면 그러면 이렇게 가상 화폐들이 그 굉장히 그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억 벌었다는 썰도 있고 뭐 썰만 있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때 제가 비트코인이 그 비트코인을 안 산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후회를 하죠. 왜 안 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비싸서 안 샀어요. 700만 원. 야, 뭐 이거 아주 700만 원이냐. 두 번째는 사는 게 귀찮아서. 우린 또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뭐 그거 어떻게 사면 되나 봤더니 뭐 어디다가 뭐 계좌를 뭐 농협인가 어딘가 만들고 뭘 뭐 어디 뭐 아유 뭐 귀찮아 안 사. 비싼 데다가 귀찮아. 그래서 안 샀는데 결국은 지금 김남국 같은 사람은 딱딱딱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딱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 USB 줬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USB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북한의 공작원이 우리나라 군인한테, 우리나라 장교한테, 핵심적인 그런 장교한테 뭘 줬다? 비트코인을 줬다.
그거는 이제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그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어떤 USB인가를 준 것도 드러난 거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공소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쭉쭉쭉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2018년 6월에 경기도지사 되고 7월에 이화영이 부지사 되고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8월에 안부수가 가요. 어디를 갑니까? 북한을 가요. 8월에 안부수가 북한을 갔다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2018년 9월 1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합의서가 체결이 돼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합의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기 오른쪽을 보세요. 2018년 9월 1일. 2018년 9월 1일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4월에 그 북한 가가지고 남북 공동선언해요. 그게 언제다? 4월 27일이다. 오늘 제목이 APP 427 코인인데 이때 427이라고 하는 숫자가 4월 27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2018년이에요.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또 가요. 한 달 만에 또 가. 그러니까 말이 되네. 김정숙 여사가 7월에 인도 갔다가 그 다음에 11월에 인도 또 가는 거 말 되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4월에 갔다가 그 평양 갔다가 5월에 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언제 간다? 9월에 간다.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진 게 뭡니까? 9.19 군사 합의. 그런데 날짜를 보세요. 2018년 9월 1일 9.19 군사 합의. 그러니까 9월 한 18일인가 그때쯤에 문재인 대통령 또 평양 가는데, 그 평양 가기 직전에 4월 5월 평양 갔다가 9월에 다시 평양 가기 그 중간 사이에 저 합의서가 만들어지는데, 남측을 대표해서 우리경제교류협회 정태헌이네, 북측을 대표해서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투자개발처장이 누굽니까? 정진영. 난 줄 알았네. 내가 북한의 고위 관련 줄 알았네. 그래서 합의서 내용을 갖다가 쭉 봐요. 2018년 6월 2일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맺은 의향서. 이게 아태협 아니겠습니까? 그 의향서에 따라서 북측과 남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2번 저기 그 박스 친 것만 보세요. UN 등 국제 제재 해제 이전에 수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게 뭡니까? 지금 북한은 그 UN 등 아직까지도 국제 제재 받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해제가 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과 같은 때 수행해야 할 사업은 뭐냐? 남측 우리경제교류협회는 남측이죠. 그 남측은 북남 경제 발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가칭 재단을 설립한다. 남한이 돈 내라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재단법이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재산 돈 내라. 그래서 현지 합작은행 설립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경제협력재단, 그러니까 우리경제교류협회가 뭘 만듭니까?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재단은 뭐를 발행한다?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2018년 9월부터 이렇게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관련된 내용이 나와가지고 글로벌 국제 기업들과 북남 민간 경제 교류의 중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재단은 어디에 설립한다? 남한에 설립한 게 아니고 싱가포르 같은 데다가 설립한다. 그런 다음에 저 옆쪽으로 가봅시다. 조성된 자금으로 그 조성된 자금을 얼마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느냐? 저기에는 저기 3번에 맨 밑에 조금 있죠. 거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경제협력재단은 암호화폐를 발행함으로써 2억 3천만 달러예요. 2억 3천만 달러. 이게 달러를 1,000원 잡으면 2,300억이었고요. 저 당시 환율은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가지고 저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2억 3천만 불은 얼마냐? 2,500억이에요. 2,500억.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뭘 한다? 제1사업 암호화폐 경제특별구역 조성사업, 제2사업 태양빛 발전소 사업. 태양빛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뭐가 더 익숙합니까? 태양광 사업 하자는 거예요. 태양광 사업. 문재인 대통령 때 지난 정권 때 뭐가 많았습니까? 태양광 많았잖아요. 저게 북한에서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축산 위탁 사업, 크루즈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제7사업을 보세요. 제7사업.
의료 원료용 약초 생산 농장, 가로안이 중요합니다. 가로안이 영어로 쓰였네. 영어로 뭐라고 쓰였습니까? 스마트팜 조성 사업. 이 내용들이 언제다? 2018년 며칠이다? 9월 1일이다. 2018년 9월 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갔죠. 그때 누가 못 갔습니까? 이재명 못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월 달에 이재명을 대신해서는 아니지만은 이재명을 대신해서 어쨌든지 간에 북한을 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그게 이화영이다. 이화영이 2018년 10월에 북한 몇 번 갔습니까? 2번 갔다. 한 번 갔을 때 김영철 만나고 그 다음에 김성애 만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뻥을 쳤다? 500만 불 준다고 뻥을 쳤다. 그래가지고 몸이 다른 사람이 누구다? 김성애다. 왜냐하면 보고했거든. 보고해가지고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갖다가 봤더니 김성애가 아주 몸이 달아가지고 안달복달을 갖다가 했대요. 그러면서 2018년 8월에 저거 9월 1일 직전에 누가 북한 갔다 그랬습니까? 안부수가 북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부수가 북한 가서 누구를 만났나?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김성애를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달 10월에 이화영이 김성애 만나가지고 스마트팜 약초 생산 농장 스마트팜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저 스마트팜을 갖다가 하는데 돈 들어가는데 500만 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식적 지원이 어려우니까 이화영이 전화를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애가 그 김성태 회장하고도 2018년 11월에 만나가지고 애걸복걸 했는데 그 전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갖다 했느냐? 안부수하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안부수가 몇 년생인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 안 나오더라고요. 한 1960년생쯤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 김성애는 몇 년생인지 나와요. 1965년생. 그런데 김성애가 자기 오빠 뻘인 안부수를 맘먹어. 어떻게 맘먹냐면은 친구래. 그러면서 안부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이구 부수야 부수라고 했나 안부수 동지라고 했겠지 안부수 회장 동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친구로서 부탁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공산주의자가 부탁합니까? 제가 봤을 때 부탁 잘 안 하던데요. 당연한 줄 알던데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김성애가 뭐라고 했느냐? 친구로서 부탁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어떤 상황이 어렵냐? 이화영이 뭐라고 그랬죠? 애완견.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났어. 랩도 어쨌든 이화영 그분이 그 오빠가 이화영 부지사 동지가 돈을 갖다가 안 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공식 지원이 어렵대. 근데 김성애는 큰일 난 거야. 왜 큰일 났나? 아이 김정은한테 쪼로로 달라. 아 입방정이지. 믿을 사람이 있다고 그 믿습니까? 아 이화영이 주는지 안 주는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진행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동지한테 보고할 일이지. 아 이렇게 입방정 이렇게 쪼로록 그 이야기 들었다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동지 호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김성애 동지가 일 좀 하는구만 잘하는구만 출신 성분이 남한이라 그런지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에 밝구만 뭐 이런 식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애가 머리는 되게 좋아요. 김일성 대학 나왔다는 썰도 있는데 김영직 사범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김성애 만나본 한국의 통일부 사람들이 저 여자 똑똑하네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니까 그렇게 쓰임을 딱 받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출신 성분이 좋다 나쁘다. 왜 나쁘다? 엄마 아빠가 다 서울 출신이야. 그러니까 김성애가 서울 몇 번 왔었겠죠. 서울 왔을 때 좀 그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 왔겠네. 여기가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난 데구나. 어쨌든 그런데 일이 잘 될 김성애가요. 저기 나중에 저기 갔어요. 뭐 아우지 탄광이가 어딘가 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 무슨 교화 받고 있다 막 그랬으니까 김성애 입장에서는 계속 칼날 위를 걷는 듯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500만 불 뜯어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김정은한테 칭찬받았지만 500만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얼음판 위잖아요. 그러니까 안부수한테 오죽하면 부탁까지 했을까? 뭐라고 부탁했냐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화영의 말만 믿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이화영 말만 믿고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황해도에 시범 농장을 지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격대가 조직이 됐는데, 아니 시범 농장 하는데 무슨 돌격대를 갖다가 만든대? 뭐 시범 사단 만드나? 시범 대대 만드나? 돌격대가 몇 명이냐? 2,000명이래요. 야, 2,000명이면 거의 연대급 아닌가? 연대보다는 좀 작나? 2,000명의 돌격대가 조직돼가지고 언제 500만 불 들어오나 다들 이루고 있는데 돈 나올 생각이 없다는 거야. 경기도에 공식 자금이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내가 어렵게 됐다. 김성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안부수 뛰고 이화영 뛰고, 왜냐하면 이 500만 불이 만약에 안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 가는 건 완전히 파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만 불도 안 주는 새끼가 우리 돌격대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어디 북한 오려고 그래? 그러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그 경기도 지사님한테도 쪼이고 북한의 조선 그 책략실장 김성애한테도 쪼이고 양쪽으로 쪼이니까, 그러니까 노웨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래도 찾아야지, 뭐래도. 그 다음에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공식 지원한다고 그랬지 내가 쌍방울 같은데 그런 빤스 만드는 회사 돈 받느냐? 처음에는 그랬다가 김성애가 이게 진짜 어렵게 되니까 지금 그 돈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의 꼬리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현금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현금을 300만 불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김성애가. 근데 김성태가 300만 불은 처음이니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300만 불을 갖다 이렇게 뭐 하는 거 어려우니까 200만 불 합시다. 그래가지고 500만 불 중에 200만 불을 선금 쪽으로 줬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500만 불 주면 다 주지? 안 주면 안 주고? 근데 오죽 급했으면 현금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2019년 1월 달에 현금 200만 불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다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1월 달이에요. 그런 다음에 2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딜이 있었던 거지. 하노이에서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노딜이 딱 생긴 거예요. 노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했느냐? 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대북 제재가 더 심해지겠구나. 북한도 사람 사는데요. 제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사람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 회사에서 조직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좋은 자리, 보직을 좋은데 한다든지, 제일 좋은 건 승진시켜준다. 아예 당신 승진시켜준다 그러면 진짜로, 제가 삼성에서 일해보지 않았습니까? 삼성 구조분에서 일을 갖다가 했는데 삼성 구조분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인정받으면 임원 되니까. 임원만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전무까지는 다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잘하면 부사장 되고, 그 중에서 무지하게 잘하면 사장 되고. 삼성 같은 데서 사장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친구 사장 돼가지고 무지하게 부럽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보직을 갖다가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돈을 주든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김정은이 통치수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냥 이념으로 사상으로 아니에요. 김정은도요, 롤렉스 시계 사줘야 되고 오메가 시계 사줘야 되고 벤츠 한 대씩 뽑아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된다? 제재가 심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건 뭐였을 거냐면은, 야, 현금 받기가 참 힘들구나. 김성대 같은 애한테 진짜 200만 불, 300만 불 받는 게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 수가. 그런데 짜잔하고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버질 그리피스예요.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무슨 저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은 그리피스 버질. 몇 년생이냐면 그리피스 버질이 83년생이네. 나보다 한참 어리네. 그런데 이 사람이 국적은 미국인데, 남자죠 당연히. 목적지가 어디냐? 평양이에요. 평양을 왜 갔을까요? 베이징 거쳐가지고 평양에 2019년 4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저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비자죠. 저기 맨 위에 넘버 해가지고 사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입 오브 비자 해가지고 왕복 비자 받았네. 좋은 거 받았네. 북한 비자 받았어요. 누가? 그리피스 버질이. 왜 받았습니까? 그리피스 버질이 그 83년생인데 2019년 4월
18일이나 19일이나 뭐 그때쯤 됐겠지. 저 비자 받은 지 뭐 며칠 뒤에 갔을 테니까 저거를 받고 평양에서 뭘 했냐면요.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 그리피스 버질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더리움 쪽에서 세계적인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만든 창시자가 누굽니까? 비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비탈리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비탈리만큼은 안 되지만 그 바로 그 다음 단계 레벨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 그리피스가 2019년 4월에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가가지고 뭘 갖다가 했냐? 컨퍼런스를 갖다가 했어요. 어떤 컨퍼런스를 했느냐? 북한한테 딱 맞는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암호화폐,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 거래 기술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현금으로 뭐 은행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김성태처럼 무슨 뭐 이렇게 잡지 같은 데다가 뭐 몇만 불씩 끼워가지고 이렇게 뭐 현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뭐로? 암호화폐로 송금하고 송금 받는 거. 그걸 뭘 통해 가지고 뭐 USB 같은 거. 그래 조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SB겠지. 거기 제가 안 사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한번 사봐야 되나? 조금 전에 북한의 공작원이 우리나라 육군 대위한테, 장교한테 비트코인 하나 줬다면서요. 그거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4,800만 원이 뭐 지금 2배로 뛰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 그리피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평양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렇게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런 가상화폐가 있으면 지금 북한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다? 김정은 같은 애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리피스 관련된 그 기사 같은 걸 쭉 찾아보면은 이 그리피스가 아주 맹랑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맹랑한 이야기를 하느냐? 가상화폐로 남북 경제를 뭐 통일한대나 뭐 어쩌대나 뭐 연결시킨대나 뭐 어쩐대나. 그러면서 이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게 뭐냐면은 한국에 조력자가 있다고 확인을 해줘요. 그런데 그 한국에 있는 조력자가 누구냐? 2명을 댔는데, 첫 번째가 서울시장이에요. 2019년도 4월이니까 이때는 서울시장이 누구였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박원순 시장이 2020년인가 이렇게 세상 떠난 게 제 기억에,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서울시장 박원순이었고, 한국의 조력자로 또 한 명 이름을 대는데 그게 누구냐? 성남시장이에요. 그때 성남시장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아니었을 텐데, 이때 그리피스가 이야기한 그 성남시장은 아마 이재명 시장이었을 거예요. 직전 시장. 그래,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딱 되고, 그래서 그리피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4월 한 20일이나 뭐 한 그 4월 말에 평양에 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그해 2019년 11월에 그리피스가 미국에서 체포돼요. 미국에 체포되고, 그 다음에 2022년 재작년 4월 12일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63개월 징역을 받아요. 그러니까 5년하고도 그 3개월, 5년 3개월의 실형을 갖다가 받았다. 저렇게 북한 가가지고 대북 제재 같은 것들 위반하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 관련된 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피스가 단순히 평양 가가지고 컨퍼런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그리피스가 뭐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더리움.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이더리움 서버 리서치 센터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그리피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야.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느냐?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로 그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니까 좋고, 그 다음에 그리피스 같은 사람은 어쨌든 북한 같은 그런 사회에서 김정은의 비호를 받아서 리서치 센터를 갖다가 만들면 그러면 일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2019년 4월이었다고 그랬잖아요. 2019년 7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2019년 7월에 마닐라에서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해요. 아시아 태평양 그것과 경기도가 공식 주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예요. 2018년이니까 이거는 저기 1회예요. 1회 그건데 저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9년 7월은 2회니까. 근데 뭐 저 사진 띄워도 돼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확인한 게 있어요. 2018년 10월에 11월에 했던 조금 전에 봤던 저 사진은 2018년 11월인데 저때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5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얼마를 부담했느냐? 3억을 부담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나오고 저기 뭐 이해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억을 누가 부담을 했다? 2억을 김성태가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1회 행사에 5억이 들어갔는데 3억은 경기도 돈, 2억은 쌍방울 돈. 그래서 저는 저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저렇게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를 저때 안 만났나? 뭐 안 만났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지? 5억 중에 3억을 경기도가 되고 2억을 김성태가 됐는데 그 다음에 2019년 7월에 두 번째 대회가 마닐라에서 열리는데 이때도 경기도가 3억을 부담해요. 경기도가.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의 상당 부분을 쌍방울이 부담해요. 그런데 쌍방울이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그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때 2019년 7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쭉 나오냐면은 야 이거 좀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 보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9월 27일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19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2019년 4월에 그리피스가 평양 갔다 그랬죠. 7월에 아태협 회의가 있고 거기에 뭐 쌍방울 경기도 뭐 이렇게 다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때는 남아 있었어요. 아태협에 블로그가 남아 있었어요. 아태협에.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것저것 기사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태협 블로그가 지금은 아마 삭제됐을 거예요. 근데 이때 재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태협의 블로그가 그냥 뻐젓이 그냥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아태협이 뭘 만든다? 코인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 코인의 이름은 뭐다? APP427이다. 왜 APP427이냐? A는 아시아고요. P는 뭐냐면 퍼시픽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또 P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 P는 뭐냐? 뭐 이 P적 나쁜 P 말고 그 P는 피스예요. 피스.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피스 427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평화 427. 여기서 427은 뭐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에 만나서 그때 공동 선언인가 뭔가 의미 있는 날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APP 427이고요. 이걸로 뭐를 갖다가 한다? 코인을 만든다. 그런데 이 코인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얼마를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 9월 1일 합의서에 의하면은 2억 3천만 달러. 그때 돈으로 2억 5천만 2,500억 원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러한 APP427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데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가지고 뭐 하느냐? 옥류관 냉면도 들여오고 대동강에 맥주도 들여오고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도 하고 자원 개발도 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쭉 포장을 갖다가 했지만 이 APP427의 핵심은 뭐냐? 해외 송금이었다는 거예요. 해외 송금. 왜냐하면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너무 이 돈을 갖다가 받아내는 게 그게 힘들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도 그게 강해지니까 그리피스 같은 애가 똘똘한 83년생인데 그럼 뭐 김정은하고 나이 비슷한 거 아닌가? 뭐 똘똘한 그런 애가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네. 그게 맞네. 그러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돼가지고 4월에 그 이야기 듣자마자 7월에 마닐라 가가지고 경기도 사람들이랑 이제 회의하고 9월에 APP427 만들겠다라고 아태협에서 그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이 APP427 이 코인이 언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게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게 2020년 그 다음에 4월에. 그러니까 그리피스가 평양 간 지 딱 1년 만에 APP427이라고 하는 코인이 발행이 돼요. 발행이 되는데 어쨌든 발행이 돼요. 그래서 발행이 돼가지고 이게 상장이 돼요. 어디에 상장이 됩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미국에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상장이 되냐면은 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재단 만드는데 그 재단 사무소를 싱가포르에 두겠다 말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인 만들어 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게 태국의 타이의 왜 태국을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고 보니까 거기 문다혜도 태국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문다혜가 그때 태국에 있었을 때인 것 같은데 어쨌든 태국도 좀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2020년에 이 APP427 코인을 얼마너치를 갖다가 발행을 하느냐 10억어치를 발행했다라고 백서에다가는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10억 개 10억 개가 10억어치인가 어쨌든 그거는 좀 계산해 봐야 되고 총 발행량을 APP427을 10억 개로 그 백서에다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발행된 양은 427억 개가 발행이 됐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갖고 있었느냐? 23명이 이걸 갖다가 보유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KBS의 임원이래요. 진 무슨 국장인데 이 진 무슨 국장이 1,000만 원 주고 20만 개를 갖다가 샀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진 국장 포함해가지고 23명이 이걸 갖다가 그 APP427이라고 하는 이 코인을 갖다가 보유를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강 맥주와 옥류관을 한국에 도입하고 그 다음에 대북에 북한에다 기부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조성하는 등 한 다음에 이 APP427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통화를 대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건데요. 근데 안부수가 뭐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 코인을 갖다가 팔았냐면은 10억 이상의 투자를 갖다가 받아냈는데 그때 뭐라고 팔았냐면은 이 APP427 코인은 이재명 코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팔았대요. 이재명 코인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거 제가 적어놓은 걸 제가 말씀 못 드려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 4월에 그리피스가 북한 갔었다고 말씀드렸죠. 7월에 마닐라에서 아태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부수가 마닐라까지 김영철이 또 왔나 봐요. 김영철이 그때 왔었나? 리종혁이 왔었는데 김영철이 마닐라까지 왔나 봐요. 마닐라에서 그 안부수가 김영철을 만나가지고 블록체인 연방 시스템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소개를 갖다가 해줬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랬을 수 있겠네. 4월에 이제 그 그리피스 이야기를 듣고 혹해가지고 김정은이 마닐라에서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김영철을 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안부수가 김영철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향후 모든 결제가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태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 앞으로 아태엽이 이런저런 사업을 갖다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컨퍼런스도 열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대북 사업의 핵심은 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가 심한 상태에서 이러한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코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 거고요. 그러면서 안부수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다녔느냐? 이 APP427은 이재명 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에서는 이 코인을 쓰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화폐같이 APP427 이 코인을 갖다가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아태엽을 경기도에 소개시켜준 사람은 누구냐? 이화영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코인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코인이 만들어져서 발행돼 가지고 유통이 되다가 지금이야 이제 APP427 이런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라 그럴까
그 뭐 더 이상 진행되는 건 없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그 뭐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APP 427 산 사람들은 대박이 났겠죠. 그러니까 KBS의 진 국장이 그 1,000만 원 주고 그 몇 개 샀다고 그랬지? 어쨌든 뭐 잠깐만요. 1,000만 원 20만 개. 1,000만 원 주고 20만 개를 갖다가 샀다라고 했는데 10배 오르면 1억 버는 거고 100배 오르면 10억 버는 거고 그런데 그야말로 그거 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뭐야 그 이재명 대표가 진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그러면 그 코인 같은 것들이 지금 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런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 정도로까지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뭐 검찰이든 어디든 더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까?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넘겨준 돈은 800만 달러이지만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더 훨씬 더 큰 뭔가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이 그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쌍방울 대납은 무슨 대납이냐 이거는 뭐 부탁을 했었어야 대납이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드러나는 모든 정황들이 이렇게 코인 같은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정황들이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북한에 목을 메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은 이런 거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별별 그 뭐 이런저런 그 모색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